안녕하세요. 로우코드 하는 남자 로코남입니다. 오늘은 실제 앱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반복문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을 개발하다 보면 반복 작업을 해야 할 때가 많은데요. 이럴 때 반복문을 통해 처리하면 작업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교육은 반복문의 기본 활용부터 실제 활용 예제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퀀스 함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퀀스는 순차적 번호로 구성된 하나의 열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말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함수를 직접 작성해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빈 갤러리를 하나 생성했고요. 여기에 시퀀스 함수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퀀스 10이라고 쓰면요. 레이블을 하나 추가하고 thisItem 밸류 값을 넣으면 1부터 10까지의 테이블이 생성이 돼요. 그리고 시퀀스 시작을 1부터 단계를 2로 하면 1부터 2씩 더한 10개의 테이블이 생성이 됩니다. 어떻게 쓰시는지 아시겠죠? 이 테이블을 직접 생성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1, 3, 5, 7, 9 이런 식으로 19까지 넣어야 되는데 시퀀스를 활용하면 굉장히 간단하죠. 시퀀스는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 시퀀스 함수에 for 함수를 활용해서 각 밸류 값에 2씩 더해 보도록 할게요. for 시퀀스 값에 밸류를 2씩 더해 봅니다. 그러면 모든 데이터가 2씩 더한 값이 나오겠죠? for 함수는 정말 많이 쓰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실무 예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r 함수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활용했던 컬렉션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컬렉션을 불러오고 버튼을 하나 삽입해서 for 함수를 써볼게요. for 갤러리 값을 한번 넣어볼게요. 갤러리에 all 아이템 그리고 패치 함수를 쓸게요. 패치 폴 데이터에 디스 레코드를 바꿀 건데 부서를 일괄로 바꿔볼게요. 부서를 인사팀으로 바꿔볼게요.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데이터 전체가 인사팀으로 바뀌죠. for 함수는 이렇게 반복적인 작업을 일괄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특정 조건에 해당되는 값만 바꾸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필터를 걸면 됩니다. 컬렉션 다시 한번 불러와 보고요. 필터를 한번 걸어볼게요. 필터 부서가 IT 부인 데이터만 한번 바꿔볼게요. 버튼 누르면 IT 부서인 값만 인사팀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업데이트 if 함수와 차이가 없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for은 패치뿐만이 아니라 반복되는 모든 함수를 다 적용할 수가 있어요. 더 활용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면 갤러리에 체크박스를 하나 추가해 볼게요. 입력에 체크박스 하나 추가하고요. 체크된 값만 변경을 하고 싶어요. 전체를 다 변경하지 않고 컬렉션 다시 생성하고요. 지금 필터로 부서가 IT부인 값들만 인사팀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이 중에 내가 체크한 값만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필터에 체크박스 2가 true인 값만 바꾸는 겁니다. 보세요. IT 부인 값을 두 개만 한번 바꿔볼게요. 누르면 이 두 개만 인사팀으로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저는 for를 활용해서 체크된 과제만 담당자에게 이메일이 가게 한다거나 체크된 값만 표로 표현을 한다거나 프로젝트 관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오늘 날짜에 상정이 올라온 과제 중에 처리가 되고 처리가 안 되는 과제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 일괄로 선택해서 상태값을 변경해 준다거나 이럴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선택된 값에 이메일을 보내는 반복문은 예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메일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보시면 이제 열 하나 추가하고요. 이메일이라고 적을게요. 적고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컬렉션 불러오면 이메일이라는 게 생겼겠죠? 데이터는 비어 있겠지만 안 나오는 이유는 데이터가 반영이 안 돼서 그래요. 새로 고침하고요. 버튼 다시 누르면 오류가 없어지죠. 칸이 비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 거고요. 여기 반복문을 통해서 이 로코남 이메일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for 함수를 써서 이메일을 일괄로 넣어볼게요. for -1 all item 그리고 배치 함수를 써서 디스 레코드 이메일을 넣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죠. 그 다음에 이메일 아이콘 하나 추가할게요. 이메일 아이콘 하나 추가하고요. 아이콘에 메일 있죠? 옆으로 넘기고 여기다 for 함수를 또 써볼게요. for 함수에 갤러리 필터를 걸어야죠. all 아이템에 체크박스 to value가 true인 값들만 send 메일 써볼게요. send 메일 쓰려면 아웃룩 커넥터 연결해야 되죠. 커넥터에 아웃룩 커넥터 연결합니다. 아웃룩 커넥터 연결을 하고요. send 메일이라고 있어요. send 메일 원투 있는데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옵션이 조금 다른 거라서 저는 to 써볼게요. send 메일 누구에게 보낼 거냐인데 이메일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메일 체크하고 제목은 과제명이 들어가면 좋겠죠. 과제명 end 붙여서 과제 처리 결과입니다. body는 상태값 그리고 컨텐츠를 한번 넣어볼게요. 적용을 했죠. 그 다음에 제가 이 두 개 과제를 체크를 해서 메일을 보내볼게요. for 함수가 돌면서 지금 두 개 메일을 보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두 개 과제가 메일이 왔습니다. for 함수는 이렇게 패치나 리무브나 이런 함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함수들이 적용이 가능해요. 이 부분을 응용하셔서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이머의 경우는 반복문이라고 하긴 조금 애매해요. 근데 반복문의 기능을 구현을 해주기 때문에 추가로 넣었습니다. 타이머를 통한 반복 작업을 보여주기 위해서 갤러리를 다시 불러왔고요. 타이머를 추가해 볼게요. 타이머 추가하고요. 기간이라고 있는데 타이머가 돌아가는 시간이에요. 밀리세컨이고 전 2초 정도로 할게요. 그리고 반복이라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변수를 넣을 거예요. 변수를 넣고 데이터를 5개를 추가할 거라서 5보다 작은 경우까지 반복할 겁니다. 그리고 타이머를 눌렀을 때 변수를 적용할 거예요. 업데이트 컨텍스트 놈이 1이 되게 변수가 1이 되고요. 그리고 타이머에 온타임 엔드와 온타임 스타트라는 속성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타이머가 시작될 때 그리고 끝날 때 동작을 어떤 걸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데 여기에 변수를 마찬가지로 적용을 해볼게요. 변수를 적용하고요. 플러스 1 변수가 하나씩 증가하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 변수가 증가할 때 콜렉션에 데이터를 추가를 해볼게요. 총 5개를 추가할 거라서 변수가 적용되기 전에 패치가 돼야겠죠. COL 콜 데이터 그리고 디폴트 콜 데이터는 제목에 타이머 테스트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end 변수 값을 한번 넣어볼게요. 넣고요. 이렇게 해서 세미콜론 넣고 변수도 적용해서 테스트를 해볼게요. 타이머는 에딧 모드에서는 실행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미리 보기로 하셔야 됩니다. 버튼을 누르면요. 2초마다 타이머가 반복이 되죠. 멈췄어요. 지금 밑에 보시면 데이터가 이렇게 5개가 추가가 됐죠. 타이머는 작업에 시간차가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업데이트가 되고 나서 뭔가 반영이 돼야 된다거나 이럴 때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주기적으로 반복이 돼야 되는 작업을 할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반복문에 대해서 알아봤고 앞으로 앱을 개발하시면서 다양하게 응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